솔직하게 호일룬보다 치도 오비가 잘하냐고. 근데 치도 오비 뭐 나와서 뭐 했나? 치도가 드리블 치도가 패스한 거 있긴 했죠. 호일룬 되게 보면은 열심히 뛴다? 열심히 뛰는데 사실 뭐 카이아 베르츠나 잭슨보다는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친구들보다는 축구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호일룬이 예를 들어 어떤 공간으로 뛰었어. 사실 근데 그 공간으로 뛰더라도 소위 말하는 좀 죽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뛰긴 하지만 그런 죽은 공간으로 뛰는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호일룬한테 공을 때려 넣잖아. 그러면 사실 호일룬 공 때려 넣고 나머지가 좀 빨리 붙어줘야 되는데 호일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호일룬이 공 잡으면 또 가혹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 호일룬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냥 파울을 만들어도 되잖아. 파울을 당해도 되잖아. 근데 호일룬 되게 너무 정직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좀 여우같이 뒤에서 조금만 밀어도 밀려서 넘어진 다음에 파울 얻고 이렇게 소유권 좀 얻어서 내가 꼭 공 잡고 패스로 뒤로 빼야 되는 거 아니잖아. 파울을 얻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 상대 맞춰서 아웃시키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 야근면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는 요새의 느낌 뭐냐면 맨유가 가운데 쪽 미드필더한테 볼을 투입하기는 좀 힘든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2명인데 상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맨유는 저 가운데 미드필더한테 공을 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사실 맨유도 측면으로 가는 것보단 그 선수들한테 투입하는 게 지름길이다 보니까 카세미로 우가르테한테 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상대들은 일단 거기부터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이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사이드 쪽으로 공을 주다가 점점 뒤쪽으로 밀리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맨유가 이게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어쨌든 상대방을 끌어당기게 됐어. 그러면 그 끌어당긴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맨유가 아모림 오고 나서부터 다른 팀 선수를 끌어당기는 장면들은 많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다. 이게 끌어당기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맨유 선수들은 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 골대와 등진 상태로 공을 받게 돼요. 만약에 지르크지라고 쳐봐. 지르크지가 등을 지고 공을 받았어. 그러면 상대가 쉽게 돌아서게 해줄까요? 아니죠. 그럼 지르크지가 상대 골대와 반대편을 본 상태로 리턴을 내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 맨유팀 선수들이 더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패스 길이 나야 지르크지가 바로 다이렉트로 넣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에버튼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붙었는데 거기서 풀리면서 압박하고 체력만 썼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많을수록 맨유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맨유는 거기 후방 빌드업에서 일단 나가는 것부터 안 되니까 자꾸 위쪽에서 공이 끊기죠. 그러면 에버튼은 거기서 공 뺏고 다시 자기들 공 돌리면서 체력 회복. 맨유는 계속 수비에 체력을 쓰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이번 에버튼 경기뿐만 아니라 맨유 최근의 경기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후방 빌드업에서 나가는 게 잘 안 된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희망을 본 부분은 브루노와 도루구의 연계. 도루구가 기본적으로 패스하고 절대 가만히 안 있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습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고 움직이고 주고 움직이고 이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브루노가 패스 줄 길이 생겨요. 제가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주변에 움직여주는 애들이 많을수록 경기력이 극대화된다니까. 브루노는 그거 맞춰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서 브루노 주변에 진짜 많이 띄워주는 애가 있으면 예쁜 그림이 많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브루노 도루구 라인이 살아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지르크지가 토트넘전 정도의 폼을 보여준다면 최고지. 그러면 그나마 아마도 없을 때도 좌우에서 활발한 공격이 되는 건데. 일단 맨유는 지금 달로 쪽 라인이 연계가 너무 안 돼. 달로, 마즈라위, 그 다음에 우가르테, 지르크지 저쪽이 잘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아마드가 그리워지는 게 뭐냐면 아마드는 역발 윙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을 앞쪽으로 전진시키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어깨로 지키면서 안으로 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도 공이 살아나왔거든. 그래서 조금 더 소유권 유지하면서 맨유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역발 윙어 아마드가 사라지다 보니까 확실히 오른쪽에서 공 소유가 조금 덜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에버튼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느꼈던 부분이 다이렉트 패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에버튼도 막 다이렉트 패스가 엄청 많고 뭐 빌드업이 특별히 강점이고 이런 팀은 아니잖아요, 사실. 에버튼은 저는 경합에 강한 팀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롱볼 띄워놓고 투박하더라도 그 떨어진 공에 대해서 피지컬적인 경합, 전방 쪽 선수들이 키도 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합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자체는 맨유보다 에버튼이 다이렉트 패스가 많았다. 맨유는 공을 항상 잡고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에버튼 선수들이 막 와가지고 압박을 걸어버리면 맨유는 거기서 공은 안 뺏기더라도 어려운 선택지만 남게 되는 거죠. 다이렉트 패스로 한두 번씩은 빠져나가줘야 이제 더 쉬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다이렉트 패스가 많은 팀은 확실히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잘 움직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렉트 패스가 뭐냐, 나한테 공이 다가오고 있을 때 잡지 않고 바로 놔준다는 건데, 그거는 내가 패스길이 있어야 바로 놔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야? 내 주변에 움직이는 다른 선수가 있다는 거, 내 주변에 예쁜 패스길에 서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상대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에버튼이 조금 더 맨유보다 잘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이렉트 패스가 나오는 거지. 아모림 처음 때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경기력까지 아쉽다는 거야. 옛날에는 뭐 실점을 해서 진다 요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는 경기는, 이제 경기는 진짜 순수 경기력까지 밀리다 보니까 경기력 밀리고 골 먹히는 게 뭐야? 결국엔 실력이 모자라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꾸 상대팀한테 질 때 뭐 운이 안 좋아서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밀려서 지는 느낌이 요새는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루노가 전반전에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브루노가 자기한테 자꾸 공이 안 오다 보니까 막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도르구랑 자리도 겹치고 그랬었는데, 후반전에는 아예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운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브루노가 드리블 자체가 뭐 엄청 화려하다기보다는 상대 심리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탈압박도 그렇고, 내가 이쪽에 패스하는 척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제친 다음에 저쪽에 주고 뭐 요런 거잖아. 픽하는 척하면서 반대쪽에다 오픈하고, 뭐 상대가 달려드는 걸 이용해서 몸으로 한번 공 쓱 흘려주고 주고 뭐 요런 것들이기 때문에, 브루노는 여러 방향이 열려있을 때 오히려 이 선수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느낌? 사실 왼쪽 공미도 잘하긴 하지만 최적의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삼선이 최적의 자리냐?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한쪽 측면보다는 그냥 가운데 자리가 뭔가 브루노가 맞는 것 같긴 해. 어떤 한쪽 방향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브루노야말로 진짜 프리롤로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